What is your problem? What? Where are you at? What are you doing? Stop. This is fun! 자,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한국의 감독 또 이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성난 사람들 에미상에 도전합니다. 네, 관련 내용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에미상이 어떤 상인지 또 이 성난 사람들이 도대체 몇 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에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받고 싶은 방송계의 최고의 권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하면 아카데미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미상은 이제 음악 부분이고 토니상은 연극과 뮤지컬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11개 부분 13개 후보에 올랐는데요. 13개 후보라고 한 것은 이제 조연상이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제 주연상 그리고 작품상 각본상도 있고요. 여기에 편집 음향상 그리고 캐스팅상 등 다양한 부분에 올라와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수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성난 사람들 한국계 감독과 배우가 열연한 작품이어서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성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겪어봤을 때 우리 참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딱 턱 터뜨려주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트 앞에 갔다가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탁 터뜨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난폭 운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보복 운전까지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민자 사회였던 민낯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민자 사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들, 개인의 야망과 또 가족 간의 어떤 모습들, 이 관계의 어떤 갈등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족 드라마인 것 같은데 스릴러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네. 또 액션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불륜과 치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막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허.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성난 사람들이 앞서서 골든글로브 3관왕 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도 4관왕. 네. 그렇다면 이번에 에미상은 어느 정도 수상 가능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크리틱스 초이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계의 600여 명의 비평가들이 모인 그런 협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평가들이 쓴소리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작품상 받았고요. 또 네. 나무 주연상도 이렇게 받았고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도 받았고 또 남녀가 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작품상이나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연기상 등을 기본적으로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비평가들이 인정한 그런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스티브 연 배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그러게요. 것 네. 같습니다. 주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고 있는데 어떤 배우인가요? 사실 이제 마니아들한테는 워킹 데드라고 하는 좀비물에서 전 네.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올랐고요. 우리에게는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 거기서 남편 역할을 했었지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연이 바로 성난 사람들에서 등장했는데 좀 약간 점잖은 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이민 가정의 이제 삶인데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기력을 발군의 실력을 보이려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극중 주연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연기력이 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이제 198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이 캐나다로 이주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송강호 배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연극계에서 활동했을 경우에 연기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에미상 시상식 잠시 뒤에 10시부터 TV조선이 독점 생중계합니다. 지난 2022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
육관왕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뭐 수상할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전 포인트를 보면 뭐를 보는 게 좋겠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오징어 게임의 성과를 넘을 것이냐. 아. 일단 6개를 오징어 게임이 받았었는데 몇 개를 더 받을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실 감독상은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냐면 작품상을 못 받았거든요. 오. 각본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각본상하고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예.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주연 배우상과 조연상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점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또 조연상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 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보다도 작품성에 좀 방점을 둬서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됐지만 한 번 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등 한국 작품의 활약 눈에 띄죠. 네. 경쟁력 뭐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아직은 희소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 중국이나 일본 콘텐츠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민자에 관련된 코드들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성난 사람들 보면은요, 이민자의 사회를 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깍두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한인 교회의 어떤 풍경들도 자세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K-스타일에 대한 주목 여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를 가족과 개인의 어떤 욕망과 인간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상당 기간 한국적 콘텐츠로서 K 콘텐츠 한류 현상을 북미 지역에서도 계속 이렇게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시부터 75회 에미상 시상식 TV조선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어떤 수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